자, 갤럭시 S21은 출시 때부터 원 UI 3.1로 출시를 했고요.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S21이 출시 때도 말이 많았고요. 출시 후에는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하지만 판매량은 전작인 갤럭시 S20보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사용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번에는 전작과 달리 엣지 스크린 대신 평면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갤럭시 S7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평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워터치가 줄어들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6.2인치이고 20대 9 비율이어서 다이나믹 2X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0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가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가 적용되어서 강도는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정말 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에서 왼쪽에 위치했던 스피커가 이제는 갤럭시 S21에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물론 전작인 갤럭시 S20과는 위치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무게는 갤럭시 S20보다 6g 무거워졌고요. 실제 체감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69g의 무게여서 장시간 들고 인터넷을 하거나 누워서 동영상을 봐도 크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크기는 세로 길이와 두께는 갤럭시 S20과 동일한 반면 가로 폭만 2.1mm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립감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전작인 갤럭시 S20에 비해서 그립감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자, 후면을 보면 메인 색상인 팬텀 바이올렛과 컨투어 컷 디자인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부분의 이 컨투어 컷 디자인이 제조 시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대기업답게 공정 기술이 뛰어난 것 같고요. 이런 모서리 부분도 손이 베이지 않게 마무리를 잘 했고요. 그리고 이 후면 플라스틱과 만나는 이 경계선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후면이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이 적용되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중급도 아니고 플래그십에 플라스틱을 적용하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헤이즈 마감을 적용해서 무광 처리를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후면 보호 필름 때문에 유광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유광은 아닙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새로 구매하시면 이 원래 붙어 있는 이 후면 보호 필름을 떼지 마시고요. 그대로 붙여놓고 쓰시면 후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후면 이 카메라는 갤럭시 S20에 비해서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카메라 구성은 갤럭시 S20과 동일하고요. 이 망원의 화각이 메인보다 더 넓은 것도 똑같고요. 이번에는 이 컨투어 컷이라는 디자인 때문에 이 측면 프레임에서 카메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톡티가 훨씬 덜한 것 같고요. 생폰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카메라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때문에 케이스 또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카메라 보호 필름도 필요 없어서 예민하신 분들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68 방수 방진과 무선 충전 공유 기능도 그대로 지원하고요. 자,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동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화면 크기가 6.2인치라서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원가 절감 때문인지 화질이 FHD가 최고이고요. WQHD를 선택할 수 없어서 평상시에 WQHD 화질로 주로 사용을 하신 분들이 갤럭시 S21을 사용하시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 화면 재생률 표시를 켜고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이 120Hz를 지원해 주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배틀그라운드는 지원을 잘 해줍니다. 로딩할 때나 본 게임을 할 때도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주고요. 자, 그리고 라이즈 오브 킹덤즈도 120Hz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SOS 같은 경우는 120Hz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로딩 화면 때도 그렇고 이 게임 실행 화면도 60Hz를 지원해 주고요. 자, 갤럭시 S21은 출시 때부터 원 UI 3.1로 출시를 했고요.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이 스마트 싱스 웹의 기능 강화입니다. 삼성 기기들과의 연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특히 이 기기들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GPS가 없는데도 블루투스 범위를 벗어나도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해 주고요. 이것은 주변에 갤럭시 사용자들이 있으면 그 기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작년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삼성 데일리가 없어지고 구글 디스커버와 삼성 프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갤러리 웹에서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면 개체 지우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더보기로 들어가서 실험실에서 개체 지우기를 이렇게 켜두셔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단에 이 개체 지우기를 누르고, 자,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지우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지운 부분이 사진에서 없어졌습니다. 아직 이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초음파식 지문 센서는 인식 범위가 전작 대비 1.7배나 커졌다고 했는데요. 실제 사용했을 때 인식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물기가 묻어 있을 때나 그리고 건조할 때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함께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5G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 통신 때문에 짜증이 나실 겁니다. 밀리미터파 웨이브의 주파수인 2.8GHz 기지국 도입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원래는 작년이죠. 2020년 말부터 28GHz 기지국이 어느 정도 갖춰질 예정이었지만 서브6 기지국도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회의적인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도 갤럭시 S21에는 밀리미터파 웨이브를 잡을 수 있는 통신 모듈조차 없기 때문에 28GHz 기지국이 갖춰지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이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5G에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GHz 서비스가 시행되고 나서 가입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긱벤치를 돌려봤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의 성능 비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데이트 이후 스로틀링 작동 시 떨어지는 폭은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갤럭시 S21 울트라보다는 하락폭이 심합니다. 싱글코어 점수가 1007포인트에서 749포인트까지 급하락하고요. 멀티코어 점수는 더 심합니다. 3232포인트에서 2403포인트까지 급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확실한 냉각 시스템이 없는 스마트폰에서 스로틀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하락해버리면 게임할 때 불편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메인 카메라가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1.8입니다. 초광각은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2.2입니다. 망원 카메라가 메인 광각 카메라보다 화각이 넓은 것도 똑같고요. 광학 3배 줌이 아니고 망원의 6400만 화소를 크롭하는 하이브리드 3배 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OIS는 초광각 빼고 메인 광각과 망원만 지원합니다. 자,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색감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색감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것 같고요. 망원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갤럭시 S21은 크롭해서 3배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망원 카메라를 선택하면 3배 줌이라고 나오는데 광학 3배 줌이 아니고요. 6400만 화소의 고화질을 이용해서 크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 보면 선회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메인 카메라보다는 조금 어둡게 나왔고요. 실제로 보는 그대로 사진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초광각 카메라의 듀얼 픽셀과 위상차 검출 AF가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야간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 정말 밝게 잘 나옵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나오고요. 굳이 야간 모드에 들어가지 않아도 장면 최적화 모드가 알아서 노출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 밖에 더보기에 보시면 라이프 오토포커스가 인물 사진과 인물 동영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디렉터스 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하단 스피커와 상단의 리시버 겸 스피커 총 2개가 탑재되어 있어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성했습니다. 잠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갤럭시 S20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준수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게임을 많이 한다든가 동영상을 장시간만 보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크기의 4000mAh라는 용량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보니까 와이파이 사용 환경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연속으로 보면 1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갤럭시 S20까지 지원하던 충전기는 갤럭시 S21부터 빠져서 추가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25W 충전기 없이 15W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낄 수 있겠죠. 충전 속도는 25W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33%에서 54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은 고속 무선 충전으로 했을 때 34%에서 1시간 48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프로를 충전할 수 있게 무선 배터리 공유도 잘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갤럭시 S21이 가격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을 잘 어필한 것 같고요. 가격은 무려 20만원 가까이 내려서 99만 9,900원까지 떨어졌고요. 디자인도 갤럭시 S20과는 차별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전작 대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현재 노트 10 이하의 기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기를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갤럭시 S20을 가지고 계신다면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잦은 스로틀링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1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